안녕하세요, 말미잘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면접교재 스터디 방법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진행하는 내용들은요, 일단 메가로스쿨 홈페이지에 김종수 교수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작년도에 면접 스터디 방법 활용 방법에 대한 인강을 무료 인강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걸 먼저 확인해 주시고 그걸 먼저 봐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모자란 부분들, 거기에 대한 추가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학생들이 제 교재를 활용해서 스터디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 활용하는 방법, 무료 특강을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요.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일단 찬반론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제 책에 보면 교재에 이제 찬반론 표 정리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표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그 표에 보시면 이제 간략간략하게 논거마다 한 3줄 정도로 기본적인 논증을 어떻게 하는 건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뭐 10초, 20초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길게 이제 전체적인 논리의 흐름을 보고자 하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재에다가 무엇을 좀 추가시켜 놨냐면, 어떻게 하면 그 논증을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가, 좀 더 논증을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는가라는 내용들을 좀 이제 자료 같은 거에다 이제 같이 넣어 놓은 건데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는 표에 있는 3줄짜리 논증을 징검다리로 삼아서 그 사이를 좀 더 풍성하게 메꾸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수학 문제집 해설지에 한 3줄 정도로 어떤 식으로 이걸 사용하는 건지, 이 논리들을 갖다가 증명하는 건지가 나와 있다고 치면, 그걸 여러분들이 좀 더 상세하게, 좀 더 다른 사람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 사이를 메꾼다 라는 기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찬반 주제가 확실하지 않은 주제들이 있어요. 제가 올해 교재를 좀 구성하면서 학생들이 면접 준비를 할 때 뭐가 좀 있었냐면, 아무래도 수험서이다 보니까 출제될 수 있는 주제 위주로 해서 이렇게 많이 토막이 나 있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 이 논리하고 이 주제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왜 또 저 주제는 이런 논리죠?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올해 주제들을 합치면서 논리 위주로 좀 합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한 주제에서 사례들이 막 3-4개씩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선생님, 여기에 있는 어떤 사례들을 가지고서 찬반론을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기왕이면 다 하는 것이 좋고요. 필요해서 이제 제가 교재에다 더 집어넣는 거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치면, 제가 수업 중에 이제 어떠한 논리들을 좀 더 중심적으로 봐야 되나, 어떠한 사례를 보는 것이 올해 좀 유리한가,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좀 제시를 해드립니다. 만약에 수업을 안 들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올해 어떤 주제가 출제될 수 있을지를 본인이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시간상의 문제가 있다면 판단을 좀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 판단도 사실은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이 논리가 어떤 식으로 출제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판단은 수업 중에 진행된 부분이 있고 제시되는 부분이 있고, 수업을 안 들으시는 분들은 스터디원들끼리 토의를 통해서 어떤 주제를 하면 좋을지, 어떤 사례가 좀 더 타당할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찬반론이 안 나오는 주제들이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보자면 그냥 자료 정리가 필요한 이제 그런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자면 뭐 AI라든가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생각해보자면 AI를 찬성한다든가 반대한다든가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죠. 대신에 이건 가능합니다. AI가 더 발달했을 때 우리 사회에 올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교재 안에 이미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찬반론이 확실하게 찬성과 반대가 나누어지지 않는 주제는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이 교재 내용에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학습한다 라는 기분으로 주제를 정리한다 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일단 교재 주제를 활용하시고, 그 교재 주제 중에서 찬반론 표가 있는 부분들에 있는 기본 논리들을 징검다리로 삼아서 좀 더 상세하게 논리의
징검다리 부분에 있는 중간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상세하게 증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찬반 주제가 확실하지 않은 것 중에 어떤 사례에 관련된 찬반론을 정리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해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찬반론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주제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 답변을 할 것인지를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메가로스쿨 홈페이지에 있는 제 강의 무료 특강 찍어놓은 것이 있으니까요. 물론 작년도판이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큰 논리의 흐름은 다르지 않으니까요. 그걸 확인하시고 이런 형태로 좀 더 추가를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면접 교재를 잘 활용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교재 활용 방법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